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오전에는 보육비와 늘봄 학교 확대 등과 관련한 국민 공약을 발표했고요. 또 어제에 이어 경기도 지원 유세를 나섰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를 가릴 것이 없어요. 범죄자들이 선량한 여러분을 지배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조국, 이재명처럼 범죄, 혐의 주렁주렁 달고 사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카톡 친구들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선량한 우리들을 지배하게 놔두려는 겁니까? 네, 구정 차장님. 네. 사실 경기도는 이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표의 텃밭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곳인데 네. 2조 심판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총선을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총선 승리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한강벨트에 의해서 이 경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60석이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석이 걸려있는 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참패라고 할 만큼 굉장히 적은 의석을 얻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전략적으로 경기도의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경기도에서 저렇게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한동훈 위원장 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성남, 용인, 안성, 이천, 광주, 하남, 그리고 서울도 강동, 송파, 강남 이렇게 강남권 세 곳을 돕니다. 정광대 대변인님. 네.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네요.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 일정을 짤 때도 가능한 한 어떤 동선으로 움직여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구자홍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죠. 특히 경기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분당 일부 지역구를 제외하면 우리 당이 고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고전도 불과 플러스 마이너스 3% 차이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고 조금만 더 중도층에 있는 분들을 포섭할 수 있을 경우에 승리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력이 가장 큰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고 앞으로 10일 정도 남은 일정 가운데서도 물론 이제 낙동강 벨트 같은 격전지 지방 일정들이 포함되긴 하겠지만 아마 서울과 인천, 경기 이런 수도권 중심의 유세 일정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한 위원장의 말이 점점 거칠어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읍소를 하기도 합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저는 제가 잘못한 게 나오면 미안하다고 할 겁니다. 반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넘어선다면 정치 그만두고 내려올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희 부족함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망 드린 일도 많았습니다.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고개 숙여서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읍소 작전에 속지 말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힘 정부 이쪽이 이제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다 엄살이거든요. 제가 하나 예언 하나 하면 분명히 단체로 몰려 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 이러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죠. 정말 악어의 눈물. 네, 강성패 위원장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엄살이다,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앞서서 이 판세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는 국민의힘의 열세가 뚜렷해 보였거든요. 엄살이라고 보십니까? 엄살이든 그런 것보다요. 저는 더 중요한 게 지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을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정을 많이 짜는 것보다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까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잘못했다 하고 읍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잘못했다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냐는 걸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과의 4원칙이 있잖아요. 1번, 첫 번째는 빠르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제대로 변명하지 않고 말을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듣는 사람이 진정성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구성원들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잖아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황상무 수석,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대통령실에다가 말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저분들이 잘못했다라고는 하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일정을 많이 짜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그나마 남은 선거 기간의 판세를 돌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야지만 이 읍소 전략도 통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권 심판론을 이제 무력화시키려면 이 정권의 어떤 국정 운영 태도가 바뀌었다. 이걸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뭐 일견 타당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권 중반에 실시되는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이 선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평가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2020년 21대 총선에 민주당에게 거대 의석을 몰아줬더니 국정 운영을 뒷받침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거대 야당 의석을 가지고 이 국정 운영 뒷받침을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한 심판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보수층의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수도권 민심도 잡아야겠지만. 근데 지금 이 지지층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보수층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이 보수층을 결집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당연히 뭐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거장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하죠. 저는 사과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이 여럿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과에 앞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의 의견을 개진해서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위가 나오도록 그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뭐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주신 것도 좋습니다만 21대 국회 민주당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회초리와 함께 몽둥이도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출범한 지 만 2년이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정책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 잘못되라고 발목만 잡다 보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정책을 제대로 실현도 못 해보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앞으로 3년 국민의힘이 뭐 정말로 의석수가 조금 더 지금보다도 더 쪼그라든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예상되는 폭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국민께 읍소드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샤이 보수라고 하는 보통 이 보수층이고 이 보수를 지지하지만 이 숨기고 있는 하지만 결국 투표장에서는 보수를 지지하는 그런 층을 말하는 건데 이번에는 아예 등을 돌려서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니, 과거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권에 실망하거나 정당에 실망하면 투표장에 안 나가는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만 네. 보수 지지자들은 그래도 투표장에 잘 나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참정권을 충실히 실행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여론조사상에 숨은 샤이 보수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경우마다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번에 투표장에 나오셔서 윤석열 정권이 남은 3년 성공할 수 있도록 물론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성할 부분은 지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라는 의미의 투표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를 투표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야당은요
정부 여당과 정부의 뒷받침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잘된 것을 협력을 하는 거지 무슨 뒷받침을 합니까? 정부의 뒷받침은 여당이 하는 거지 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발목 잡았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큰 여당이고 정부이니까 설득을 해야죠. 그럼 설득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나주지도 않고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토론하자고 비아냥이나 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과 협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을 지지함으로써 민주당에 대해서도 심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